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우행사에 근무하는 이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굉장히 좀 쫄았었거든요. 저는 여행업계 실제로 2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저희 회사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때마침 아침에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직원들이 2023년을 정리한다면서 전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올해 굉장히 괜찮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강의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 와도 되겠구나, 와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발표 저희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년 동안 데이터가 나왔는데 월 2회 이상 승우행사를 이용하신 분이 월 2회를 이용하신 사람이 아니라 팀이 저희가 전체 64팀이 오셨더라고요. 1년에 매달 2번씩 저희 회사를 이용하신 팀, 한 명이 예약할 수도 있고 한 명이 뭐 2명이 올 수 있고 3명이 올 수 있고 이런 팀이 한 60팀이 좀 넘었고, 그리고 월 1회 이상 오셨던 분이 한 201팀 정도, 그리고 1년에 10회 이상 예약하셨던 분이 한 400팀 정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ARR에 저희가 잘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국내 인트라바운드 해외 트래킹을 시작하긴 했지만 조금밖에 차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1년에 1,000만 원을 쓰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국내 여행으로 저희 회사에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 쓰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되고 500만 원 이상은 뭐 100분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 나쁜 회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해도 될 만한 회사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5분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5년, 지금 26년 됐거든요. 국내 여행을 위주로 했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여행사고 사실상 국내 여행으로 하면 저희 지금 54년 차세요. 아버지가 1971년도에 무궁화관광 신진관광에 처음 입사하셔가지고 국내 여행을 계속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98년도에 동부그룹이라는 곳에 동부고속관광에 20년 동안 총괄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전세버스 뭐 이런 거, 마이스 이런 거 총괄로 20년 동안 하시다가 그룹사에서 이제 여행 사업이 수익성이 낮다 해서 빠지면서 국내 사업부가 승우행사가 됐고, 해외 사업부가 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없었지만 OK투어, 아버지 밑에 있던 과장님들이 하신, 그리고 뭐 아이넷 관광에서 다 분사가 됐다가 지금 현재 승우행사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회사 차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만 와서 도와라 라고 한 게 지금까지 승우행사에 있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대학교 재적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명단 보니까 강원대학교 교수님 계신 것 같은데 저 강원대학교 다니다가 승우행사를 맡아서 20년 동안 배우다가 어떤 서류에서 재적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재적증명서를 어의를 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승우행사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이라고 업계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곰배령 아버지가 개발하셨고 뭐 외목마을 개발하셨고 신두리 뭐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여행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관광적으로 좀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 배우다가 너무 승우행사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고객들 위주로만 새로운 데만 개척하시고 뭐 곰배령 개발했을 때도 저희
한 번에 40명 이상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못 벌고 항상 개발만 하시다가 저희 회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큰 데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 여행 박사라는 곳에 제가 2년만 국내 여행 총괄로 가겠다고 해서 여행 박사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4년 동안 있었죠. 4년 동안 있으면서 온라인 그리고 고객 관리, 돈의 흐름, 마케팅 이런 것들 좀 배우려고 하다가 19년도에 승호행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IMF 때 아버지가 창업을 하셨고요. 코로나 때 저한테 물려주신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 회사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이유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단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회사는 누가 뭐래도 전통 여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전통 여행사라 하면 예전에 홈페이지도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회원 정보도 관리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예약 대상도 다 수작업으로 적었었고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전통 여행사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앞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디지털 혁신 그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솔직히 2021년도에 디지털 혁신 바우처라는 사업이 나왔을 때 저희 회사가 디지털 혁신 바우처에 선정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진짜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오래된 여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 지원 다 신규 창업하거나 벤처나 이런 쪽의 지원들이 많았었는데 우연인지 이제 관광공사에서 저희 회사를 선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저희는 소형만 될 줄 알았었는데 저희가 대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거를 싹 바꿔야겠다. 돈을 대형이 많이 받으니까 그럼 그동안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 여행 박사에서 배웠던 거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는 오프라인 위주의 전통 여행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화 예약을 받으려면 다 전화로 받아야 됐고 직원이 하나하나 엑셀 파일에 노트인가 자기가 이게 이 노트 항상 이면지 갖다 놓고 다 적은 다음에 하루에 얼만큼 예약을 받았나 체크한 다음에 이런 위주의 여행사였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대표가 됐을 때 맨 처음에 그 전에 이제 부친께서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싹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으면서 홈페이지를 1년 동안 2019년도에 제가 투자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5천만 원, 제 사비를 들여서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ERP 회사 따로, 디자이너 따로, 그리고 뭐 서버, DB 관리 이런 걸 다 따로따로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외주 개발자를 줘서 월 뭐 100, 150 정도 주면서 저희 걸 이렇게 오류나는 걸 고쳐라 하고 디자이너도 외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2020년이 딱 됐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디지털 혁신 바우처라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5천만 원 투자한 거를 버리고 새로운 혁신 바우처에 되는 그 공급업체와 함께 만나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급업체는 그때 당시만 해도 티켓만 파는 OTA 티켓만 파는 위주의 회사였어요. 그 회사를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받았으니 너희도 패키지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목표로 했던 게 저희는 직원이 그렇게 그때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상품을 빨리 올리고 그거를 노출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쉽게 많은 인력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트레킹이나 힐링 뭐 남들 안 하는 여행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희 같은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왔어요. 뭐 부산인데 뭐 대구인데 이런 너희 승우행사의 상품을 나도 같이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요청을 했던 게 대리점 구축을 위한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 상품을 같이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그들만의 하나투어나 이런 식으로 대리점 주듯이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은 저는 이제 국내 여행을 25년, 저는 25년 했고 아버지는 50년 하셨잖아요. 국내 여행에 대한 콘텐츠가 지금 저는 전 여행사 중에 여행 콘텐츠가 저희가 제일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한테 왔을 때 외국인이 실제로 지금 가는 쇼핑이나 이런 관광이 아닌 진짜 우리나라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인바운드에 대한 그 D2C,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저희한테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나중에는 꼭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 사업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정리가 안 돼 있던 고객, 저희가 실제로 2019년 이거 디지털 혁신 바우처로 사업 홈페이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고객 한 명이 아이디가 10개, 20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되게 안 좋았던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디 이름이 모란잎 필 때까지 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야생화, 뭐 야생화 1, 2, 3, 4, 5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게 심해지니까 이걸 다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런 목표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패키지나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모시고 차를 뭐 버스가 많이 출발하고 단체가 많이 갔다 그러면은 갔다 와서 이제 정산하는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데 정산하는 시스템, ERP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도 저희가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저희한테 맞는 툴을 주면서 같이 만들자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객관리 시스템을 온라인하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직원들이 이제 뭐 퇴근하고 나서 뭔가를 보려고 그러면은 꼭 사무실에 와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게 이런 걸 좀 만들고자 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그동안 저희 승우회사 고객들 위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여러 판매 채널에 좀 해서 좋은 상품을 여러 곳에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판매 채널을 많이 확대를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 혁신바우처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스 기반으로 저희가 간다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우리의 데이터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 대표를 만나서 제가 3번이나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면서 약간 술 못하는 대표였는데 일부 취하게도 만들고 했는데 아, 이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아마존 기반으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모든 데이터를 없애고 이쪽으로 다 이관을 하면서 사스 기반으로 최초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 기반으로 하면서 B2B 영역의 여행사 쪽에 이제 ERP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곳에도 저희 상품이 노출되기 쉽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이 개발하는 회사들은 OTA에 돼 있지 패키지 시장에 잘 맞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 2021년도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자 페이지라는 저희는 신개념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신개념이고 코로나 상황에 여행사들 아무도 없을 때 저희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 페이지 또 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도 패키지 시장에 맞는 저희 회사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제가 가장 많이 요청을 했던 건데 버튼 하나만 눌러도 네이버 쇼핑이나 카카오톡 쇼핑,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패키지, 카카오톡 쇼핑의 여행사에서 상품을 올리려면 그 툴에 맞춰서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여러 손이 많이 가는데 버튼 하나로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원도 싹 정리를 했습니다. 싹 정리를 하고 이제 이메일 위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21년 9월에 사이트를 바꾸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회원이 거의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사람이 몇 번 겹치는지 저희는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전체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이메일로 바뀝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반발이 나올까봐 저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저희 또 시니어층이 많으니까 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심지어 예전에 아침 간식으로 제가 삼각김밥을 주면은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까먹으라고 주냐. 뭐 삼각김밥 잘못 가면 김 따로 비닐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이트가 바뀌었다고 전체 공지를 했을 때 욕을 엄청나게 먹겠구나. 오히려 뚝 떨어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오픈하고 컴플레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쓰셨으면 내 아이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픈하고 나서 전혀 문제없이 모든 그 방식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 10,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그렇게 따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쿠팡도 예약하고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여행 상품은 온라인에서 취소를 못하냐. 다들 고객들은 이제 쿠팡이나 다른 그런 뭐 판매 채널 그런 곳에 익숙해지고 점점 익숙해지는데 왜 여행사는 근무 시간에만 취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소하고도 수수료에 대한 예약을 따로 해야 되고 취소도 전화로만 해야 되고 이런 걸 없애자 해서 여행사 최초로 온라인에서 취소 가능한 걸 했습니다. 이걸 하니까 오히려 전화량이 많이 줄어서 직원들은 더 편해지고 오히려 연락을 역으로 드려서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걸 했을 때 여행사 쪽에서 니네 이거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다 안 할 때 저희는 취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지금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회사를 쓰고 있는 2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예약 취소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고 2021년 9월에 오픈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혁신바우처 사업을 할 때 제가 목표를 잡았던 게 2021년도에는 매출액을 8천만 원으로 잡았었고요. 2022년에는 한 19억 정도 매출을 잡으면서 직원을 10명 정도 고용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은 40억을 매출하고 20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까지는 이거대로 됐습니다. 20억 저희가 매출을 올렸고요. 예. 근데 2023년은 40억까지 못했고요. 오늘 들으니까 한 35억 정도 했는데 직원 20명 쓰기로 했는데 지금 12명이니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직원 12명의 매출액 한 3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약이 3개월 만에 2,583팀이 2021년 딱 3개월 만에 예약이 됐고요. 이때 최고치를 찍고 2022년 최고치 찍고 올해 승무원사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 그냥 저희 회원 보유수가 좀 2만 명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야놀자나 이거에 비해서 뭐 잽도 안 되죠. 그리고 뭐 웬만한 중형 여행사에 비해서 잽도 안 되지만 2만 명 정도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MAU 그러니까 한 달에 접속자 수가 저희가 한 4만에서 4.5만 명 정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야놀자 같은 경우는 회원 보유수가 1,100만 명의 MAU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와서 보는 신규 방문자 수가 600만 정도예요. 거의 다 웬만한 대형사나 OTA는 그 MAU 수치가 다 반밖에 안 되거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희 회사는 2배 이상이 높다라는 게 저희는 좀 큰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했고 대리점 지점을 확대를 하려고 2022년도에 제가 부산지사, 광주지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스마트형 플랫폼을 재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여기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행업계 관련된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그 저희 회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어떤 회사나
디지털화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디지털화 홈페이지 다 바꿨으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시스템 바꿨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 이제 한 발짝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 한 발짝을 뛴 것뿐인데 이게 다 잘 됐다고 이제 우리 회사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박사에 제가 있었을 때 그 OTA 숙박팀도 제가 관리를 하는데 익스트라넷이라고 해서 그 호텔에서 방 수를 그날 오픈을 해주고 방 금액을 적어주는 시스템을 그때 당시에 4억 정도가 들으면 여행 박사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걸 만들면 자기네 OTA 숙박이 늘어날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 예약이 되나요? 여행 박사의 OTA가 뭐 숙박 예약이 싼지 안 싼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 시스템만 되면 다 만사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여행업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시스템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 발짝을 뛴 거고 이 다음에는 우리 회사에 맞는 고객들이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이나 이런 건 다 콘텐츠가 중요하지 콘텐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고객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고객에 맞는 타겟층을 정해야 됩니다. 뭐 잘 되는 회사를 따라서 그 회사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어떤 타겟층을 위주로 판매를 해야 된다. 저희 승우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니어층 위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층에 맞는 홍보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거에 대해서 어떤 팀 빌딩을 가져야 된다라는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해라 라고 저는 많은 대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다른 버전으로 대표님은 다른 사업을 할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 계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승우회사가 디지털 혁신 바우처에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왜 코로나 때 저희 회사 가장 큰 성장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직원이 저 빼고 한 명만 남고 다 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년 사이에 12명이라는 직원이 많진 않죠. 뭐 대형 여행사에 비하면 많진 않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12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지금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 고객들과 좀 만나면서 가이드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020년 2월에 그리고 그렇다면 여행 상품도 바뀌어야 되고 여행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행사는 할인이 안 들어가면 팔리지 않는 상품이 언제부턴가 여행 상품은 무조건 할인이죠. 할인이 없어도 판매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고객들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직원들보다 고객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여행사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할인으로만 가냐. 더 많이 알고 더 새로운 거 원하는 거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박리담회식 저가 여행은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여행 같은 경우 한 버스에 40명을 다 태우고 안에서 찰밥 주고 뭐 주고 하면서 15,000원, 19,000원, 2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는 그렇게 많이 가는 걸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이 오히려 이제 큰 이슈, 그러니까 많은 인기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숙박 여행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평일 여행이 주중 여행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발상으로 새로운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행지만 엮어서 만드는 여행이 아니라 저는 여행지를 엮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에 맞는 홍보를 하고 그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OT 다 스마트 할 때 분명히 여행 시장에는 시니어층은 스마트에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저희는 패키지 시장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스마트폰으로 뱅킹하는 것 말고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여행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보다 다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패키지 시니어들을 위한 좀 더 편한 그런 걸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요. 코로나 때 여행지마다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였어요. 벚꽃 폈을 때 진해 가면 사람 많아서 좋은 사진 못 찍는데 코로나 상황에는 갔을 때는 텅 비어 있으니까 좋은 사진 많이 찍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답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모아서 테마를 만들어서 브랜드 했습니다. 이따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콩을 팔지 말고 여행지를 팔지 말고 여행지를 묶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그 콩을 메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이 메주를 가지고 잘 만들면 된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된장은 더 비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된장을 팔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 20년을 넘게 지켜준 저희 고객들을 잊지 말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하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고객분들이 20년 동안 지켜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은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신규 고객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오늘 데이터를 봐도 저희 1,000만 원 이상 쓰고 500만 원 이상 쓰고 300만 원 이상 쓰신 분들이 20년 동안 지켜준 고객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아니고 신규 오신 분들이 그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은 계속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잊지 말고 잘 하자. 그리고 가이드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하자. 가이드는 결국은 여행을 떠날 때 가이드가 망치면 이 한 차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답사하고 상품 올리고 뭐 이런 거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가이드가 잘못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코로나 때 가이드들이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못 받는 가이드들 프리랜서 했으니까 그때 제가 저희 회사로 다 취직을 시켜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줬습니다. 행사를 하든 안 하든 150만 원을 줬고 150만 원 이상의 일을 하면 이상의 돈을 줬고 150만 원 이하의 일을 해도 150만 원을 주고 사대보험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좋은 가이드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와서 지금도 저희 회사 행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 잘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일 잘하는 대표보다 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표가 되자라고 해서 이런 다짐으로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을 한 게 6월달 패키지 여행에 대한 신뢰를 주자 해서 버스 한 대 20일 좌석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좌석에 한 명만 앉고 반만 채워서 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2명이 예약을 해도 앞뒤 앉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팔도유란 24박 25일이라는 상품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3픽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거 다 제가 상표 출원을 해가지고 딴 데서는 판매를 못하는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을 2박 3일에 오르는 상품 그리고 영주 야한밤에라고 소수원에서 밤에 볼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해파랑길 여행 구도 그리고 월간 영월 야생화 뽑히는 시즌에 따라서 다른 여행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서 1년에 저희가 200개, 300개의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개, 300개의 상품을 만들고 계속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2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한 30억, 35억 정도 할 것 같고 3년간 저희 고객 수도 3배 정도 증가하고 매출도 2.5배 그리고 유입자 수도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 국무총리상도 받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을 했음에도 저희는 콘텐츠에 더 집중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인바운드 시작하면서 더 나은 국내 여행을 보여줄 수 있는 여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